요즘 역사 이야기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빠져들 인물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고려 말 혼란의 시대를 살며 조선을 설계했던 남자. 흔히들 킹메이커 정도로만 아는데 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복잡했죠. 지금부터 정도전의 일대기를 재미있게 각색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정도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1342년에 태어나 1398년 이방원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죠.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이성계라는 거대한 산을 움직여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단순히 옆에서 조언만 한 게 아니라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나라의 뼈대를 세우고 혈관을 연결하고 심장 박동을 불어넣는 작업 말이죠. 나라의 조직을 어떻게 꾸릴지, 관직은 어떻게 나눌지, 백성들을 위한 법과 세금은 어떻게 정할지, 심지어는 궁궐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근정전, 사정전, 경회로 같은 웅장하고 의미 깊은 이름들이 다 정도전의 작품이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업적들을 보면 그를 조선 설계자 혹은 조선의 아키텍트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도전은 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꿈꿨을까요? 당시 고려는 권문세족이라는 기득권 세력이 나라를 쥐고 흔들던 시절이었어요. 이들은 백성들의 피땀을 수탈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했죠.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팔렸고 부정부패는 일상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지고 나라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죠.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백성들의 절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정도전은 이런 부패하고 썩어빠진 세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바탕으로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히 왕조만 바꾸려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를 싹 다 개혁하려 했던 진정한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정도전에서도 이런 그의 모습이 아주 잘 그려졌죠. 특히 백성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라고 외치던 장면은 정도전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고뇌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단순한 현실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민본사상, 즉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이상적인 국가를 꿈꾸던 정치적 이상주의자였죠. 그의 머릿속에는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왕정이 아니라 재산과 신료들이 왕권을 견제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나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고 결국 그의 이상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비전은 후대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도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개혁에 대한 불굴의 집념입니다. 특히 토지제도 개혁은 그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 하나였어요. 당시 토지 소유는 소수의 권문세족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대다수 백성은 자신의 땅조차 가지지 못한 채 소작농으로 전락해 고통받았습니다. 정도전은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토지 제도를 뜯어고쳐서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주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했어요.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며 궁극적으로는 부패한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권력을 쥔 지주들과 권문세족들의 반발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도전의 개혁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상만큼 완전한 토지 개혁은 이루지 못했지만 과전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며 고려 말의 불합리한 토지 제도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비록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백성을 위한 그의 고민과 노력이 얼마나 깊고 진정성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의 개혁 의지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으며 당시의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때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동지였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대립으로 치닫게 되죠. 정도전은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재상이 중심이 되어 국정을 운영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그는 왕이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공적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왕은 통치의 상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실제 국정 운영은 유능한 신하들이 합의를 통해 이끌어가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반면에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권위와 왕의 절대적인 리더십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사상적 차이는 결국 불꽃 튀는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고 피로 얼룩진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결국 정도전은 이방원에 의해 비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상을 향한 열정과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충돌한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선 초기의 정치 이념과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는 정도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성계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른 인물, 어쩌면 간신에 가까운 인물 정도로 평가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그의 개혁가적인 면모, 백성을 위한 깊은 마음,
그리고 시대의 한계 속에서 고뇌했던 인간적인 모습에 더욱 주목하죠. 그는 단순한 권력 지향적인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철학자이자 실천가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가 남긴 자조라는 절명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 혹은 패배자의 쓸쓸한 감정을 담은 시로 해석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다른 시각이 등장했죠. 고려의 부흥을 위해 학문에 힘쓰고 정도를 걷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이 고려를 뒤엎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깊은 자조와 회한이 담긴 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는 고려의 충신이 되고자 했으나 시대의 흐름과 자신의 이상을 좇다 보니 역설적으로 고려의 멸망을 이끈 주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의 내면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뇌에 차 있었을지 상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시 한 구절에 정도전이라는 인물의 비극적인 삶과 철학이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대면 관계도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표전문 사건으로 명나라 홍무제의 노여움을 사 외교적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죠. 이것을 그의 외교적 실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외교적 감각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지키려 했던 그의 강단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명나라의 지나친 간섭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신생 국가 조선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려 했던 그의 노력으로 보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묘사된 요동정벌 같은 경우도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내부 개혁을 위한 명분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즉, 요동정벌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불만을 잠재우고 민심을 한데 모아 개혁 동력을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도전이 얼마나 다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흥미로운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서출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서출이라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자 편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고위 관직으로의 승진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한계를 뛰어넘어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점은 그의 능력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신분보다는 오직 실력과 이상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인물이었죠. 이러한 배경은 그가 기득권 세력의 부패에 더욱 격렬하게 반대하고 백성 중심의 개혁을 꿈꾸게 된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만큼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공감했을 테니까요. 정도전이 암살당했을 때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고 전해집니다. 남산에 가서 돌을 깨니 정이 남아나지 않는구나. 이 정이 바로 정도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는 해석이 있죠.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르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죽음이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아쉬움으로 다가왔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비록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서 암살당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개혁, 의지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염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적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이상이 좌절된 비극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이색의 문화생이었지만 인간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어요. 이색은 고려 말의 대학자이자 충신으로 정도전에게 학문적 영향을 크게 미쳤지만 정치적 노선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도전은 스승의 온건 개혁 노선으로는 부패한 고려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다 급진적인 개혁과 역성혁명을 주장했죠. 천재들이 흔히 그렇듯이 뛰어난 능력만큼이나 강한 자기주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굽히지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이런 성격이 그를 고독하게 만들기도 했을 테죠. 하지만 그의 이런 고집과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혼란스러운 시대를 뚫고 새로운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는 그저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려 했던 선구자였습니다. 정도전의 삶은 마치 한편의 장대한 드라마 같아요. 강렬한 이상을 품고 시대를 바꾸려 했던 혁명가이자 새로운 나라의 모든 것을 설계했던 위대한 설계자였지만 결국은 권력투쟁의 희생양이 된 비운의 인물이죠. 그의 삶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이상적인 나라는 현실에서 가능한가? 권력과 정의는 과연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진념이 과연 세상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그는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으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려 했던 거인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사상과 고민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많은 영감을 주죠. 그는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즉 민본주의를 주창했고 재상 중심의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현대 민주주의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위대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배우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꿈꾸었던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실천 의지일 겁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권력을 통해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진정한 개혁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도전을 킹메이커라는 한 가지 수식어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시대를 고민하고 변화를 꿈꾸었던 인간 정도전의 복잡하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유효한 많은 메시지를 던져줄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좌절은 역사를 탐구하는 우리에게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그가 남긴 이상과 사상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대에 이어져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둥이 되었으니까요. 정도전, 그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천재이자 뜨거운 가슴을 가진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강한 왕권을 주장했던 이방원의 승리였지만 정도전이 남긴 사상과 이상은 조선 500년의 역사를 관통하며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깊이와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인물 아닌가요? 그의 삶과 사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